그림 작가가 처음 하차하게 된 후 난 내 갈 길을 간다는 식으로 계속 뱀의 거짓말 콘티를 쌓아갔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었고 난 무려 1년 동안 콘티를 30회까지 쌓았다. 그런데 계속 뱀의 거짓말을 연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유는 그림 작가가 계속 구해지지 않았다. 피디님도 그림 작가를 구하고 나도 방사 사이트에 그림 작가를 구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다. 하지만 정말 100% 모든 사람들이 스토리가 마음에 들지만 자신이 소화할 수 없다고 말을 남기거나 그 반대로는 한두 장 그린 일러스트는 잘 그리지만 웹툰을 그리면 급격하게 실력이 하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웹툰 원고를 보고 그림 작가를 뽑았지만 막상 내 콘티로 들어갔을 땐 연재로 들어가기엔 턱없이 모자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난 건강 상태는 그대로였고 수입은 없어서 이대로 있을 순 없다는 생각에 피디님께 본능의 영역을 먼저 오픈하겠다고 말했다. 그럴까요? 근데 이건 혼자 그리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참고 그릴게요. 퀄을 엄청 높인 것도 아니고 부분 채색으로 최대한 스토리와 연출 위주로 승부를 보려고요. 작가님, 저번에도 말했지만 본능의 영역은 레진에서 돈이 안 들 거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난 피디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론 그래도 내 만화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뱀의 거짓말만 쌓아가던 1년이 지나고 난 드디어 본능의 영역에 7화 세이브를 만들고 25년이 되어 2월에 연재 오픈을 하게 된다. 무려 7년 만에 연재하는 차기작. 7년 동안 대략 수십 개의 차기작을 거절당하고 여러 번의 미팅과 에이전시와 협업 등을 하였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드디어 하게 된 것이다. 거기다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만화였다. 어떻게 되었을까? 난 본능의 영역의 조회수와 결제율만 바라보았다. 사실 본능의 영역을 연재할 수 있었던 건 계획을 좀 많이 불리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남들이 들으면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는 조언을 할 만한 계약이지만 난 했다. 이걸 꼭 연재하고 싶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다. 결과는 생각보다 더 처참했다. 원래 오픈을 하면 오픈빨이라고 해서 가장 결제율과 조회수가 많다. 그런데도 정말 절망의 절망이었다. 야, 그래도 지켜봐야지 뭐 별 수 있냐? 형,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거 연재하려면 나 빚지면서 계속해야 돼. 지금 이 성적 때문에 뱀의 거짓말도 플랫폼에서 전보다 더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그래? 그럼 형도 알잖아. 내가 이거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연재하고 싶다고 한 거. 근데 이건 그 정도가 넘어섰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때 갑자기 한 무당에게 DM이 왔다. 안녕하세요. 애동 제자입니다. 신병이라는 점사를 받으신 내용을 보았는데 괜찮으시면 제가 선생님의 점사를 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시겠어요? 무당 몇 사람에게 점을 본 만화를 DC에 올렸더니 그게 실패해가고 무당 단톡방에 나와서 연락이 온 것이다. 이 무당분은 내 만화를 보진 않았지만 이야기를 전해 듣고 DM을 했다는데 하여튼 난 답장을 했다. 안녕하세요. 신병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또 다른 분은 아니라 하셨습니다. 무료로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근데 안 좋게 나와도 더 이상 돈을 쓰고 싶지 않고 감정 소비도 하고 싶지 않아서 텍스트로만 보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만화의 소재로 써도 되는지요? 네, 괜찮습니다. 또 텍스트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난 내 사진 2장을 보냈고 점사를 기다렸다. 최대한 너무 개인적인 것들은 빼고 말하면 내용은 이러했다. 우선 조상분들 중에 허리와 무릎이 아프신 분이 있으시네요. 저한테 이런 조상이 보이는 이유는 무당 선생님들마다 볼 수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진을 보고 보여지는 것은 이러한데 서예나 붓글씨 하시던 할아버지 조상이 뒤에 서 계시네요. 이분 때문에 아프신 것이고 정확히는 신병이 아니라 조상가물입니다. 그게 뭐죠? 신가물이 있고 조상가물이 있는데 신가물은 신기가 있어서 아픈 사람, 즉 아무 이유 없이 아픈 것이고 조상가물은 내 뒤에 조상이 서 있어서 조상이 아픈 곳이나 살아생전 다친 곳을 그대로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한 조상 할머니분이 더 있는데 이분은 좀 우울해 보이고 헷가닥 돈분처럼 보여요. 외가에 빌던 할머니가 있으시군요.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니 그런 할머니가 있다고 하긴 했었어요. 그럴 순 있어요. 다들 옛날엔 빌고 살았으니까요. 일단 이사운, 이동수가 들어왔고 올해 문서 계약하는 운도 들어왔어요. 난 여기서 궁금한 게 많았지만 무료로 점사를 봐주시니 부정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랬다. 이전 무당에게 점을 봤을 때 이사운이 있다고 똑같이 나왔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제가요? 근데 전 돈이 없어서 이사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사를 했어야 했는데 운이 와도 이사를 못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운이랑 뭔 상관이지? 하등 상관없지 않나? 하지만 이분에겐 이런 말은 못했고 다른 쪽으로 더 물어봤다. 또 뜻밖의 협업 같은 운도 하나 보이네요. 이것도 엇비슷하게 맞았지만 이게 내 만화를 봐서 또 내 정보를 알아서 그런 건지는 알 수가 없었다. 문제는 관제가 겹쳐서 선생님이 피해자가 되네요. 현실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고 흔히 내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건 보통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도용처럼 보이네요. 공수가 웹툰 작가분이시니 불법 만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것처럼 보이세요.
사실 현재 레진에서 본능의 영역을 7년 만에 런칭했는데 완전히 망한 상태예요. 작가야 흥망성쇠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오랜 시간 공백 이후에 런칭한 것이라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피드백도 받았지만 대부분 다 재밌다고 말을 들었고 이건 만화의 문제가 아닌 플랫폼의 성향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피디님은 재미와 별개로 플랫폼의 상업성과는 달라서 아마 처음부터 잘 안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예 출하당하지 않게 계약을 했습니다. 대신 현재 상태는 빚을 지면서 연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 애고가 많이 들어가서 거의 사명감으로 그리고 있어요. 전 언젠가는 이게 잘 될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는데 확실히 돈이 너무 안 되니 힘이 많이 빠지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계속 필름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곳에 가 계시는 모습과 일본 만화 박물관 같은 곳이 보여요. 신칸센 탄 모습이 보이는데 기차가 보여서 영국의 해리포터 스튜디오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추후에 일본 관련된 일을 하던가 협업을 하던가 연이 생길 겁니다. 올해 가을 지나서부터 좋아지는데 본능의 영역 관련으로 영화 필름 찍는 소리가 계속 들리니 애니나 웹드 같은 게 나올 겁니다. 현재 만화가 완전히 망한 상태인데 과연 그럴까요? 네, 일단 만화를 공수해보면 어두침침하고 일반적인 작품은 아닌 듯해요. 어르신께서 정신병 있냐? 이라고 하시고 저에게 보여지는 건 이 작품의 느낌 자체가 어둡고 특이하네요. 하지만 이 만화가 결국 영상화된다고 해요. 무슨 만화인지 모르겠지만 작품의 분위기가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냥 간단히 말하면 20대 남자 모태솔로가 뱀 반지를 줍고 여자를 터치하면 과거에 경험했던 성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만화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완전히 망가지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성폭행, 마약, 자살 등이 나오고 엄청 무겁고 진지해서 수위가 세요. 핵심은 여자의 처녀성과 남자의 이중성과 본능을 다루는 만화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게 야한 만화인 줄 알아요. 어이쿠, 클릭이 두렵네요. 그리고 경성님 집에 고양이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들어오면 나중에라도 말씀해주세요. 전 제 자신도 케어하기 힘들어서 동물 같은 걸 생각도 없는데요. 책임감도 엄청 가져야 하고 돈도 없으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실제로 되면 말씀드릴게요. 몸 건강은 뒤에 있는 조상님이 가시면 좋아지는데 돈 안 들이고 효과 좋은 건 부처님 가피 받으시는 거예요. 경성님이 언젠가 잘 맞는 무당분이 오시면 그때 부적을 내려달라 하세요. 조상 기운을 막는 것인데 정직하신 분이면 그냥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왜 저한테 조상 기운이 오는 거죠? 그냥 제가 예민해서인가요? 경성님의 머리가 현재 3분의 1이 열려 있고 귀문이 열린 사람이라 민감하고 영을 잘 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성님은 남들보다 사람을 잘 가려가면서 만나야 해요. 상대의 기운, 기분, 느낌까지 영향이 오는데 지금은 칼날이 많이 무뎌져 있지만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 칼날이 다시 벼려질 겁니다. 초민감각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성님의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예민하다를 넘어서 무언가를 느끼는 사람인데 애기 씨는 잔인하다라고 표현하시네요. 잔인하지만 다정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무속적인 의미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성님은 일반인이시지만 두뇌, 백회가 아까 말한 것처럼 3분의 1이 열려 있어서 조상, 귀신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와요.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 조상손은 가시손이라서 내 새끼 이쁘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인간한테는 좋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마음속에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게 제 뜻대로 다르게 마음속에는 남더라고요. 상처가 나면 지워지지 않고요. 겉으로는 이해한 척 평화로운 척하고 진심은 숨겨놓은 게 많습니다. 아까 그 조상이 왜 저한테... 경성님은 기감이 있는 사람이고 영감이 발달한 분으로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 쪽도 과거가 아니라면 미래에 펼쳐질 일입니다. 일단 전 살면서 해외에 나간 적이 없긴 한데 그럼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보이는데 이건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한 작품을 3개 낸다는 뜻이고 이건 내가 유명해질 만큼이라는 전제가 붙은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 여자도 돈도 궁금하지만 이 세상이 있는 이유를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고 느낌으로만 알아서 여자가 생기고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쁨은 잠시고 근본적인 태어남의 우울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정신과에서도 말을 많이 했어요. 경성님은 작품을 만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인간은 경험을 하려고 태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레벨이 높은 사람이 예쁘고 돈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 아니면 장애인처럼 힘든 사람이 오히려 레벨이 높은 걸까? 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둘 다라고 생각해요. 이원성은 하나가 배제되면 무의미하거든요. 지금 저에게 대입해보면 레벨이 낮은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을 키우는 경험을 먼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이유는 나를 표현하는 것을 바로 사람들에게 내비치는 것은 부담스럽고 만화나 글로 거친 후에 내보내면 좀 나은데 그게 제 존재를 확인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과 비슷한 느낌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또 사랑받을 때 비슷한 상태처럼 느껴지고요.
경성님 아까 지구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감옥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전 현재 감옥이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무엇이든 항상 끝은 긍정적으로 끝나야 한다는 게 가장 지금까지 와닿아서요. 제3의 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런 것을 몇 년 관심 있게 본 뒤에 현실이 너무 힘들고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게 정말 현실보다 중요해? 라고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했는데 당장 지금 이것을 더 하고 싶다고 한 건 거짓말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 채워야 비울 수 있으니 여기에서 비우는 건 거짓말이다 라고 느꼈고 현재는 현실을 채우고 한 10년 뒤에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만 합니다. 그냥 종종 간단한 컨텐츠들은 계속 듣기는 하지만요. 그렇군요. 경성님, 무료로 잠시 며칠이라도 편해지시라고 5일초를 켜드릴게요. 운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흐르니 잘 해보세요. 네, 감사해요. 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DM으로 본 점사가 끝났다. 몇 번 무당에게 점을 보니 이것들이 다 맞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맞은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아예 다 사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가 겪은 만큼만 이해하고 이해하는 척만 할 뿐이다. 뼈저리게 자신이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절대 알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항상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무당과의 말이 끝나고 난 결국 5월에 본능의 영역을 일부러 정한 뒤에 끝내고 말았다. 현생이 유지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그렇고 거기다 뱀의 거짓말도 그냥 계약 해지하고 나왔다. 더 이상 그림 작가를 구해 연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난 7년 만에 연재한 만화를 절망만 맛보고 나왔고 1년 반 동안은 연재하지도 못한 콘티만 무수히 쌓인 채 2025년 5월 다시 울면서 침대에 누웠다. 몸은 아픈 상태 그대로.